겨울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라. 안 그러면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프롤로그. 초음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프로브가 내 배를 천천히 훑으며 움직일 때 나는 남편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첫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될 순간이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초 동안 조용히 살펴보더니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딸이야, 우리 딸이 생긴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공주님이 생길 거예요.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고 머리를 따주고 함께 티파티를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보, 완벽한 가족이 될 거야. 민준이가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시어머니, 박소희 여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제1장, 결혼의 시작. 2년 전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지금 25살이고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학 동기였던 김민준과 결혼했습니다. 민준이는 착하고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4년을 연애했습니다. 프로포즈는 로맨틱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봄날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네, 당연하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보기, 첫 만남, 시어머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처음으로 민준이 어머니를 만나는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박소희 씨는 50대 중반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빠서 못 왔어. 회사 일이 있대.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 집안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식당.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큰 식당인가요? 아니요. 작은 동네 식당이에요. 순댓국집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 민준이는 의사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정형외과 원장이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의대에 진학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영학과를 가더니 이제 회사원이에요. 참, 민준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암튼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 씨,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죠? 네? 아니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일 안 해요. 집안을 돌봐야죠. 하지만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때서요? 시대가 어때서요? 전통은 전통이에요. 며느리는 집안을 돌보는 게 맞아요. 나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어머니 좀 무섭지 않아? 걱정 마. 원래 낯가림이 심하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결혼 준비? 첫 번째 갈등, 결혼 준비는 전쟁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제가 고를게요.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제가 입을 드레스인데 우리 집안에서 돈 내는데 우리가 골라야죠. 민준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의견도 들어줘요. 민준아, 넌 가만히 있어.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불편했습니다. 예식장도, 메뉴도, 하객 명단도 모두 시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쪽 하객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만나요. 나는 참았습니다. 결혼식은 하루야, 참자.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집. 두 번째 갈등, 신혼집은 강남에 마련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예요? 매일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네? 매일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은 좀... 왜? 엄마 밥이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매일 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지. 결국 우리는 매일 저녁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평가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옷 좀 이상한데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지연아, 머리 좀 단정하게 묶어. 여기는 시댁이야. 지연아, 식사 중에 휴대폰 보지 마. 예의 없어 보여.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폭발했습니다. 민준아, 왜 엄마 말에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하라는 거야? 나를 좀 감싸줘. 당신 아내잖아. 엄마는 원래 그래. 적응해. 적응. 매일 지적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걸 적응하라고? 과장하지 마. 엄마는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명절, 지옥의 시작 첫 설날이 왔습니다. 지연아,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새벽 5시요? 왜요? 차례 준비해야지. 엄마가 설날 음식 많이 준비하거든. 제가요? 저는 요리 잘 못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가르쳐 줄 거야. 설날 아침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늦었네. 빨리 와.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말고 빨리 해. 할 일 많아.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 부쳐. 20가지요. 그래.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 빨리 시작해. 나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느렸습니다. 야야, 뭐 이렇게 느려? 시댁 음식 처음 해봐. 네. 죄송합니다. 에휴, 민준이가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옆에서 시누이도 왔습니다. 민준이 누나, 수진씨. 어머, 올케전 좀 이상한데? 너무 두껍지 않아? 그러게. 다시 해. 네? 이거 다 버려요. 당연하지. 차례상에 못 올리겠어. 다시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송편도 빚었습니다. 100개 넘게. 송편 모양 좀 봐. 못생겼네. 처음이라 서툴러서 처음이면 연습하고 왔어야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민준이와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좀 도와줘. 제가 부탁했습니다. 남자가 부엌길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앉아있어. 아빠랑 얘기해. 어머니, 요즘은 남자들도 요즘이고 뭐고 우리 집은 전통대로 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정말 거대한 상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민준아. 시어머니가 민준이한테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남자들이 먼저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삼촌들, 민준이, 사촌 남동생들. 여자들은 부엌에서 대기. 우리는 언제 먹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들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안 전통이야. 남자들이 먼저야.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2024년인데 이런 일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산더미 같은 그릇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나. 셋이서 설거지. 민준이는 내 형제들이랑 고스톱 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습니다. 응? 설거지 좀? 남자가 설거지 해.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당신이 해. 며느리 일이야.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밤 11시. 손은 퉁퉁 부어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뭐 했는데? 뭐,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나는 가족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나한테만 일 시켜? 왜 너는 도와주지 않아? 그건 우리 집안 방식이야. 그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 목소리 낮춰. 우리 집 욕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제2장 임신, 희망과 절망 사이 결혼 1년 후 임신했습니다.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내 아기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민준이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말? 임신? 민준아 들었어? 손주가 생긴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너무 잘했어. 우리 집안에 드디어 후손이.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교 자료야. 아들 낳는 법. 네?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책들을 꺼냈습니다. 아들 낳는 식단, 남아 선우 태교법, 확실하게 아들 갖기. 어머니, 이게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있어야 해, 무조건. 어머니, 아기 성별은 운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아니야. 이 책들대로 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 매일 읽어. 따라해.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어? 밥이랑 김치요. 안 돼. 고기 먹어야 돼. 아들 낳으려면 고기. 어머니, 입덧이 심해서 차마 아들 위해서 병원 검진 때도 따라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 확률 높이는 방법 없나요? 어머님, 그건 이미 결정됐어요. 수정 시점에. 그럼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아직 너무 일러요. 5개월쯤 되어야. 그럼 5개월 되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꼭! 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임신은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나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스웨코 5개월 검진, 운명의 날 드디어 5개월 검진 날.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꼭 확인해야 돼.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음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프로브를 재배해댔습니다. 화면을 보셨습니다. 아, 보이네요. 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축하드려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야, 우리 딸.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어머님.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머님, 확실합니다. 여와가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검진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실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갈게.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낙태해. 네? 낙태하고 다시 임신해? 이번엔 아들로.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못 들었어? 낙태하라고?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쏘아봤습니다. 딸은 소용없어. 우리 집안에 딸은 필요 없다고. 이건 제 아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낳을 아기고 누구도 해치지 못해요. 네 아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 손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손주면 낳으면 안 돼? 어머니, 2024년인데 이게 무슨 2024년이 어때서? 전통은 전통이야?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돼. 대를 이어야 한다고? 저는 낙태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너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딸 낳을 거면 이 집 며느리 자격 없어. 나가.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도 선택해. 엄마냐? 저 여자냐? 아, 엄마,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그럼 너도 나가. 둘 다 나가.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3장, 전쟁의 시작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아,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연락했어. 안 받으셔. 어떡하지?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심하세요. 낙태하래요. 그건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라. 우리 집안은 아들이 아버지도요. 민준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조상님들한테 면목이 없어.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전통은 중요하다, 민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좌절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이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전화, 어느 날 신우이 수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 엉망이야. 죄송해요. 왜 사과해?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수진 씨의 목소리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나도 딸 둘 낳았거든. 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았어. 정말요? 응? 셋째 나으래, 아들 낳을 때까지? 근데 나는 더 이상 안 낳았어. 내 몸이잖아. 언니, 옳게 흔들리지 마. 내 아기 지켜. 어머니는 시간 지나면 받아들이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네가 포기하면 안 돼. 그 전화 통화 후 조금 힘이 났습니다. 임신 6개월, 압박은 계속된다.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 생각해봤어. 낙태는 너무 위험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대신 낳고 나서 입양 보내. 네? 딸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입양 보내고 다시 임신해서 아들 낳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못 참겠어. 시댁이랑 연 끊고 살자. 여보, 진짜야.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우리 딸만. 우리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발길질. 민준아, 발로 찼어. 정말 민준이가 손을 내 배에 댔습니다. 우리 딸 벌써 이렇게 힘이 세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우리는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공주님 방이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하지만 행복 속에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임신 7개월. 시아버지의 방문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혼자.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지연아,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아버지. 배가 많이 불렀구나. 네. 7개월이에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지연아,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우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근데 이해해줘.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아들만 낳고 자라서 아버지, 하지만 2024년인데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 낳아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손녀도 좋아. 정말요? 그래? 근데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일단 낳고 어머니가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만약 안 바뀌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출산 준비하는 데 써. 아버지, 이건 받아. 내 손주인데. 성별이 뭐가 중요해? 시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 분인가 봐. 제가 말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가 문제지. 임신 8개월. 친구들의 베이비 샤워, 제 친구들이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친구 5명이 카페를 빌렸습니다. 분홍색 풍선, 케이크, 선물들. 지연아, 축하해. 고마워, 너희들.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어때? 친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연락 끊었어. 잘했어. 그런 시어머니면 안 만나는 게 나아. 근데 걱정이야. 출산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 마. 네가 엄마야. 네 아기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친구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진지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전화 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래? 출산할 때 오시겠대. 싫어. 오지 마라 그래. 근데 출산비를 내주시겠대. 전액.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예약해 주시겠대. 제일 좋은 곳으로. 돈으로 회유하는 거였습니다. 민준아, 난 싫어. 어머니 오시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도 알아. 근데 출산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네가 산후조리 잘 받아야 건강해지잖아.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좋은 산후조리원을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뭔데? 조건 없대.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대? 나는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알았어. 근데 출산 당일에만 와. 그 이후는 우리끼리.
알겠어. 엄마한테 그렇게 전할게. 제4장, 출산, 그리고 진실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임신 39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아, 아파. 병원 가자. 새벽 3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자궁경부 5cm 열렸네요. 곧 출산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무 아파? 힘내, 여보. 조금만 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왜 벌써? 손주 나오는데 당연히 와야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지연이 지금... 너는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분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갑습니다.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빡! 힘주세요. 머리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우왕, 아기 울음소리. 딸입니다. 건강한 딸.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작고 분홍빛 아기. 제 딸. 우리 딸. 우리 소중한 딸.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우리 딸 낳았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이네.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딸 낳은 거 축하 안 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돈? 없어. 아들 낳았으면 좋는데. 네? 산후조리원도 취소했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 민준이가 어머니를 쫓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산후조리원 없이 병원에서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회음부 봉합 상처, 출혈, 전신 통증. 아기는 3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우왕, 우왕. 민준아, 내가 할게. 자. 아니야, 내가 할게. 하지만 민준이도 회사를 가야 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3일뿐? 미안해, 여보, 회사 가야 해. 괜찮아. 가. 혼자 남았습니다. 나와 아기. 수유가 힘들었습니다. 젖이 잘 안 나왔습니다. 우왕. 우왕. 미안해, 아가.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어. 밤에는 거의 못 잤습니다. 낮에도 못 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반복.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왕. 의왕. 제발. 제발 좀 자자. 눈물이 났습니다. 산후조리원 갔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친정엄마의 도움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지연아,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괜찮아, 내 딸. 엄마가 왔어. 엄마는 2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기를 돌봐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네가 내 딸인데 이럴 때 엄마가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이 너무 했구나, 손주인데.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민준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시댁이 문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너 건강부터 회복하자. 그리고 생각하자. 엄마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기도 점점 적응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름 뭐로 지을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혜운이, 김혜운, 어때? 좋아? 하늘의 은혜. 혜운이, 우리 딸 혜운이.
작고 소중한 생명. 100일. 시댁의 부재 혜운이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100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날. 시댁에 연락할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민준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혜운이 100일이에요. 오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100일에 왜 가? 의미 없어. 어머니, 아들 낳으면 그때 연락해. 뚝.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오신대? 괜찮아, 우리끼리 하자.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운이 100일 축하해. 친구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친정 아버지가 혜운이를 안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축하 문자도 없었습니다. 제5장 1년 후 돌잔치 전쟁 혜운이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아버지와만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돌잔치 어떻게 할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작게 하자. 시댁도 초대할까? 나는 고민했습니다. 초대는 해. 근데 올지 안 올지는 그쪽 선택이야. 민준이는 초대장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초대장 받았다. 네, 아버지? 오실 거죠? 나는 갈게. 근데 어머니는? 안 오신대요? 어머니가 아직도 마음을 못 푸셨어. 1년이 지났는데도요? 미안하다, 민준아.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50명 정도의 하객. 혜운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공주 예쁘다. 친정 엄마가 혜운이를 안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혼자. 아버지. 민준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운이 어디 있니? 저기 있어요. 시아버지가 혜운이를 봤습니다. 어머, 예쁘네.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시아버지는 혜운이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운이는 낯을 가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이고, 미안. 할아버지가 무서웠구나. 시아버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금반지. 이거 혜운이 첫 돌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설득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선택이니까요. 돌잔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돌잡이 시간.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들. 돈, 책, 마이크, 청진기, 붓. 혜운이를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혜운아, 뭐 잡을까? 혜운이는 기어가서 붓을 잡았습니다. 와, 예술가.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엄마 닮았나 봐. 지연이도 미술 전공이잖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혜운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운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 예쁘네.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주가? 예쁘네. 시어머니는 혜운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운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혜운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너무 고집부렸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받아들이시는 건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어머니. 딸이든 아들이든 손주는 손주야. 내가 틀렸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너무 후회했어. 첫 손주의 100일도 못 받고 자라는 모습도 못 봤고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지연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할머니,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나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해요. 시어머니는 혜운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미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많이 사랑할게. 그날 우리 가족은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거세 제육장. 1년 후 진짜 변화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셨습니다. 매주 혜운이를 보러 왔습니다. 선물을 사오고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셨습니다. 혜운아, 할미랑 놀자. 하미, 하미. 혜운이가 시어머니를 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해줄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댁 저녁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녀가 따로 먹는 건 옛날 방식이야. 시아버지도 놀랐습니다. 여보, 정말 변했네. 늦었지만 배워야지. 며느리 고생시킬 순 없어.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추석 시댁에 갔습니다. 지연아, 너 앉아있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혜운이 봐. 명절 음식은 내가 미리 다 준비했어. 정말요? 응. 배달 음식도 시켰어. 요즘은 명절 음식 배달하더라. 편하더라고. 시누이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늦었지만 변해야지. 며느리들 고생시키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그날 추석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쉬는 시간도 충분히. 이게 진짜 명절이네. 제가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둘째 임신 2년 후 나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여보, 2줄이야. 정말 둘째? 응. 우리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혜운이가 동생 생기는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 응? 이번에도? 딸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아. 우리 손주인데. 정말요? 진심이야? 전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는 성별 같은 거 신경 안 써. 건강하게만 태어나. 5개월 검진 때 시어머니도 같이 갔습니다. 성별 궁금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네. 좋다. 혜운이가 남동생 생기는구나. 어머니, 기쁘세요? 당연하지. 근데 지연아, 나는 딸이어도 좋았어. 진심이야? 알아요, 어머니. 이제 믿어요.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둘째 출산, 둘째 아들 준서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줄게. 산후조리원 2주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혜운이를 데리고 와서 동생을 보여줬습니다. 혜운아, 이게 네 동생 준서야. 아기. 혜운이가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지연아, 밥 잘 먹어야 해. 수유해야지. 네, 어머니. 아프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전에 못해줘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왔습니다. 혜운이를 돌봐주고 준서도 봐주고 저도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완전 변하셨네? 응.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늦었어도 변하신 게 어디야? 제7장 5년 후 완전한 화해 지금은 2030년입니다. 혜운이는 7살, 준서는 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너무 좋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미, 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손주들,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분. 지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진 어머니.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무리하지 마. 애들도 있잖아. 네, 어머니. 그래도 일하는 게 좋아요. 제 커리어도 중요하니까요. 맞아. 요즘 여자들은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대단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시아버지도 손주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할아버지 축구하자. 그래, 준서야. 할아버지가 골키퍼 할게. 신우이 수진 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올케, 다음 주 우리 애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좋아요, 제 언니. 혜운이 준서도 좋아할 거예요. 사촌들끼리도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 조카들 다 예뻐 죽겠어. 수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딸들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치? 딸이 최고야. 엄마가 그렇게 아들 하더니 이제는 손녀들이 제일 예쁘대. 우리는 웃었습니다. 혜운이의 질문, 어느 날 저녁 혜운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처음에는 나를 싫어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모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처음에 내가 여자애라서 싫어했대. 민준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혜운아, 앉아봐. 혜운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 옛날 생각. 응. 옛날에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 글쎄.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할머니도 아들을 원했어. 응? 처음에는 그랬어. 나는요? 너는 우리 가족의 선물이야.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어. 할머니는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 근데 너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어.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머니가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야. 지금은요? 지금은 할머니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셔. 너도 알잖아. 혜운이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 나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알아. 그치? 근데 엄마. 응? 나는 여자애여서 좋아. 왜? 프린세스 드레스도 입을 수 있고 머리도 길고 예쁜 거 좋아할 수 있잖아. 남자애면 이런 거 못하잖아. 나는 혜운이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 넌 완벽해. 그대로. 엄마도 여자애라서 좋아? 당연하지. 엄마는 네가 딸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해. 혜운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제8장 시어머니의 고백 혜운이 8살 생일날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아니야, 제대로 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너 임신했을 때 낙태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혜운이 낳았을 때 병원비도 안 내주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 이미 다 용서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변하신 거 보고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별이 뭐가 중요해? 혜훈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알아요, 외어머니. 내가 만약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혜훈이를 영영 못 봤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지만 어머니는 깨달으셨잖아요. 늦게?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변화해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제9장. 현재 완벽한 가족. 지금 혜훈이는 10살, 준서는 8살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좋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하계회도 오시고 생일 파티도 준비해 주시고 아플 때도 달려오십니다. 할미가 제일 좋아. 혜훈이가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내가 우리 혜훈이 처음 봤을 때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할미, 괜찮아요. 지금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 할미가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해. 어느 날 혜훈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쓰기. 혜훈이는 시어머니에 대해 썼습니다.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아플 때 걱정도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나를 별로였대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아이라서. 근데 지금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대요. 할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 글을 읽은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감동이야. 혜훈이 덕분에 내가 정말 변했어. 어머니가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야. 혜훈이가 나를 변화시켰어. 이 작은 아이가. 며느리 친구들과의 모임, 요즘 시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에서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능력 있어. 회사에서 팀장이야. 우리 손녀는 공부도 잘하고 착해. 우리 손자는 축구를 잘해. 한 번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소희야, 며느리랑 사이가 정말 좋구나.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최고야. 부럽다. 나는 며느리랑 맨날 싸워. 왜?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며느리도 사람이야. 존중해줘야지. 뭐?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근데 틀렸어. 소희야, 네가 변했구나. 응, 많이 변했어. 며느리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해. 내가 배웠어. 친구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못 볼 뻔했어. 그게 무서웠어. 고집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지. 그래서 변했어. 늦었지만. 친구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10장. 후일담. 다른 며느리들에게 혜훈이가 15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블로그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연아, 나 블로그 하려고. 블로그요? 응. 나 같은 시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달라진 시어머니의 고백이라는 블로그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글, 며느리에게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시어머니입니다. 15년 전 제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저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딸이면 낙태해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용감했고 제 딸 손주를 낳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 손녀는 15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제 고집대로 했다면 저는 이 아이를 영영 몰랐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는 모두 소중합니다. 며느리를 존중하세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변하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글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들,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요. 딸 낳는다고 낙태하래요. 결국 출산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손녀를 무시해요. 이 글 보여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입니다. 반성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아들 낳으라고 압박했거든요. 이제라도 사과해야겠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변하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입니다. 눈물 나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언젠가 깨달으실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명절 이렇게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법. 손주 성별 정말 중요한가요? 딸, 손주를 거부했던 제가 바뀐 이유.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박소희 씨, TV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민준아, 난 싫어. 어머니 오시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TV 나가도 될까? 우리 이야기 해도 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혹시 혜훈이한테 피해 갈까봐. 혜훈이한테 물어볼게요. 혜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혜훈아, 할머니가 TV에서 우리 이야기 하고 싶으신데. 괜찮아. 혜훈이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우리 할머니처럼 변하면 좋겠어요. 정말? 네. 친구 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 많대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TV에 출연했습니다. 손녀를 거부했던 시어머니의 고백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도 변하고 싶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 방송 보여드렸어요.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년 후 지금은 2044년입니다. 혜훈이는 30살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혜훈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혜훈이도 임신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혜훈이가? 시어머니는 이제 80살입니다. 건강하십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나와라. 초음파 검진 날 우리 모두 함께 갔습니다. 저, 민준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혜훈이 부부.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혜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에요. 저 딸 엄마 돼요. 시어머니가 혜훈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혜훈이. 딸이 최고야.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바보였지? 근데 너 때문에 깨달았어. 저요? 응. 네가 태어나줘서 할머니 인생이 바뀌었어. 혜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너는 할머니의 구원이었어. 정말로? 혜훈이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희.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지을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아기 소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너는 틀림없이 될 거야. 넌 사랑을 아니까.